원래부터 조국임이었는데 얼씨구나 이때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법적 절차적으로는 수감돼 있던 조국 전 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죠.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인데 예.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든지 2차 가해 목적이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필이면 오늘 또 제가 나온 날이라 가지고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폭력은 범죄는 아니고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의 이 출소와 맞물려서 시점을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시점을 잡은 것 같아요. 가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접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직무상. 근데 가끔 이제 피해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억울한 마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절차적 과정들을 조금 못 견뎌 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가끔 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호소를 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어떤 질문을 한다든지 진실을 알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곤란한 질문이나 곤란한 사실 확인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저는 뭐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뭐 어떤 과잉 반응을 했다든가 이런 의미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이 절차를 좀 더 잘 마무리가 됐어야 됐을 텐데 이 제명이 결정되고 곧바로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이 탈당을 결정하신 게 조금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과정. 근데 실명을 밝혀서 외부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실명이라 하면 가해자 실명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가해자 거죠? 실명, 피해자 실명도 공식적으로 밝힌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께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외부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밝힌 면이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조국혁신당 측에서 이거를 뭐 은폐하거나 그런 거 최강욱 의원님의 워딩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최강욱 의원님이 뭐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를 저격할 의도로 한 말이라고는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최강욱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 강미정 그 대변인님하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고 개인적 친분 관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대상을 저격해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일탈 정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당 전체가 과민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적절하진 않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체 녹취하고 내용을 다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습니다. 앞뒤에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그게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워딩 선택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봐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뭐 어떤 한 개인을 뭐 저격할 목적이라든지 2차 가해 목적이라든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네. 어디까지 제 느낌을 보이니까. 누굴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그냥 이거 봐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웃음이 나오시나요? 본인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이 원래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 뭐 조호재 부장을 특별히 모셨다는 게 아니라 원래 나오는 날인데 때마침 또 조국혁신당에서 오늘 발생 뉴스가 있어서 그런 순서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필이면 오늘 또 제가 나온 날이라 가지고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네. 그 조국혁신당을 좋아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의 입장을 전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해자를 편들지 못하는 쪽으로 보일까봐 그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맞습니다. 예.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내에 미투 사건이 신고가 됐고 이 신고를 받자마자 직후에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당에서 처리하는 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외부 기관에다가 맡겼습니다. 이게 당내 발생한 미투 사건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일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기관에다가 맡겼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법무법인에 맡겼는데 네. 그 법무법인에 계신 뭐 다른 변호사들이 뭐 극우 뭐 어떤 그런 정치인들도 있어서 법무법인 안에 네. 극우 정치인들이 고문 변호사로 포함돼 있다 보니까 네. 조국혁신당 내 내밀한 이야기들이 그런 극우 어떤 정치인들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혁신당 측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법무법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주춤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지점에서
점에서 아마 강미정 대변인님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법무법인이 그래서 했습니까? 하기는?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바뀌었고. 했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동의를 했고. 동의했습니다. 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그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제명은 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중징계입니다.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뭐 징역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명은 가장 큰 징계거든요. 그래서 제명 처리를 했고 그 제명 처리와는 또 별도로 외부 기관에다가 이 처리 과정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받아서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당직자들 교육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다 했다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이고, 그리고 조금 뭐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김선민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님께서는 여성 당대표이시기도 하고 심평원장 출신이기도 하고 과거 심평원장 시절에 이 비슷한 미투 사건도 많이 다뤄보신 경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님께서 그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저는 높은 편이라고 보거든요. 보통의 평균적인 정치인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결과가 피해자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뭐 그 정도까지 말씀을.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의 가해자가 제명됐고 네. 사건이 제가 알기로 2개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건이 2개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네. 그 또 다른 이제 가해자인데 네네. 가해자 B는 제명됐습니까?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요? 가해자 B는 당직 정지 1년. 당직 정지 1년. 네, 정지 1년. 예. 당원 자격 정지 1년. 네. 당원 자격 정지 1년. 네. 그것도 중징계입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사실 복귀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징계입니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중징계를 두 사람에게 내린 거거든요. 그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보복성 조치가 취해진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담겨 있었단 말이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지금 그저 한쪽의 주장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혹은 당에서 어떤 정식으로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쪽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주장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이제 어찌됐건 강미정 대변인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네. 당에서도 이제 추후에 또 좀 더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듣기에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최선일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절차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법무법인도 지정을 해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간담회를 열어서 당원들에게 브리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것조차도 과거에는 당에서 없던 사례거든요. 일단 근데, 알겠습니다. 그 네.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국민들께 말씀 못 드렸던 이유 중에 여러 핵심은 다시 당을 함께 하면서 또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합심해야 될 동료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불공정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윤리와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권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조사, 조사마저도 당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지금 이행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행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의하며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탈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매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핵심은 뭐냐면 당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정당이 탄생한 지가 창당된 지가 얼마 안 된 정당이다 보니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헌 당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의 미비점은 분명히 있었고 부족한 점은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점을 한참 전에 당원들께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이 점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 또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측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숨기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을 안 했을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끝냈을 것이고 외부 조사기관에 안 맡겼을 거고요. 또 당원들에게 또 그것을 설명하는 기회도 안 가졌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절차를 다 했었고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있었다. 본인이 당원도 아니었던 시절, 수감 시절에 있었던 일, 본인은 전혀 당원도 아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본인이 먼저 그 결과를 처리했던 분들보다 먼저 얘기하시게 되면 그건 사당이 아니겠습니까? 공당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와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다. 네. 늦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다. 이 점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뭐 저희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네. 네. 이규원 사무부총장님 언제 사무부총장님이 되셨죠? 제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몇 달 정도 되셨죠? 예. 그 전엔 누가 그 자리 하셨습니까? 저희 전임자가 있었죠. 그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왜 물어보시는 알면서 그래요. 아니, 사무부총장 아쉬운 부분이 당의 절차는 종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네. 가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해서 별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제명 처분을 했거든요. 제명 처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민간으로 치면 사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명 처분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일응에 종결이 됐는데 후속적인 뭐 제도 개선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인데 기자회견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꼭 어디 정당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웬만한 요즘 조직 같은 데서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증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청취를 하고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잘 따져보고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그리고 이제 2차, 3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 어느 조직이나 대체로 정해져 있는 원칙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잘 지켜졌습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 뭐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 가피 분리는 뭐 저희 대표 권한대행께서 상황 인지하신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제 인터뷰하신 분은 요 피해 신고를 당해하기 한참 전부터 사실은 출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상 공간 분리는 된 상태였는데 그래도 혹시 또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황 인지 즉시 그 가피 분리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장소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주신 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분이 한참 전부터 출근 안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것이 한 번 더 점검을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었고 그 케이스 출근을 같은 안 한 거는 왜 안 하신 거죠? 그거는 정무직이니까 뭐 출퇴근은 좀 자유롭기는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두 번째 거는 네. 이제 취업을 알아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피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상정되기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는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래방에서 성추행이든 아니면 택시에서의 그런 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든 혹은 언어적인 성희롱성 언어 같은 이런 것들 중에 사실로 파악됐고 인정된 건 뭐예요? 그러면 당에서 지금 뭐 기사에도 한 건의 기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오래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요 얘기를 중요하죠. 정리하고,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전 대변인이셨죠? 그 김보엽 전 대변인. 예. 이분이 제명되신 분인가요?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강미정 그 대변인이 네.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명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에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에 대한 그 추행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가해자가 당원권 정지 1년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어떻게 됐나요? 그거는 아마 감봉 처분이 있었던 감봉 것으로 처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는데 원래는 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거죠? 작년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강미정 전 대변인은 얘기를 하시던데. 저희가 당에서 네. 어떤 경로로 그 상황을 인지한 것은 그게 4월 중순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달 조금 안 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가 종료가 된 것이죠. 그럼 뭐 물론 말씀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최측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저희 당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저희 당직자 전체 50명이 안 되고요. 정무직 당직자가 10명 남짓입니다. 다 서로가 서로의 최측근 아닌가요?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벤처기업 수준의 그런 규모인데 누가 서로 친하고 안 친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같은 동료고 동지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최측근이라는 말씀이 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일했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와도 가깝고 황현선 사무총장과도 가깝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저희 당의 뭐 정부직 중에 청와대 민정 출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처음에 좀 창당이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뭐 아니니까. 네.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참 소개해드릴 만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범죄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네. 어쨌든 뭐 품위 유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되겠죠. 네. 성희롱이라고 통상 이게 뭐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지금 강미정 대변인 쪽에 얘기를 했던 것이 조국 전 대표가 유죄가 확정되던 날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제 주장이 있었잖아요. 당 기준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다들 좀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니까 좀 힘내자 그런 차원에서의 저녁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 힘내자는 의미로 노래방을 간 것도 좀 이해는 잘 안 되던데. 그날이 노래방 갈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기는 수사가 좀 진행 어렵죠. 중인 건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문화마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다르니까요. 같습니다. 예. 문화마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뭐 그 노래방에 가서 말하자면 힘내자고라는 힘이라는 게 네. 침울하게 있는 게 뭐 그냥 그게 상례일 수도 있고 힘들수록 더 그냥 힘을 내기 위해서 가자 뭐 할 수 있. 그런 저는 솔직히 이 내용을 지금 20분간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거는 서류로 보면 되는 것이고 강미정 대변인이 어제 얘기한 거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네. 사면 복권됐을 때는 이미 그 징계 절차가 종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명이라는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제명은 민간에서는 사형이랑 똑같은 것인데 무관 참시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이 어느 순 숙인지는 사실상 강미정 전 대변인이나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한 거죠? 당 대표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많이 또 요새 또 언론에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입장을 뭐 내실 것 같긴 하고 근데 저희로서는 근데 좀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재발 방지라든지 좀 그런 바람직한 문화를 만드는 거 외에 물론 당이 어디까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절차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더 할 만한 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데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지. 이런 정서가 좀 있을 수 있나요? 있나 봐요. 예를 들면 뭐 정당 같은 데서도 뭐 물론 이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된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런 식이면 이승만, 박정희는 어떻게 비판하죠? 이승만은 야 북괴 그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내가 부정선거도 하고 비리 저지르고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 덮어. 혹은 뭐 박정희가 경제 발전 이뤄야 되니까 그 큰 대의를 위해서 지금 내 독재하고 있는 거 그런 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저는. 저도 강미정 대변인이 그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울음도 흘리시고 목소리도 떨리셨는데 저도 조국혁신당 창당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전 대표로서 가슴이 아팠고 제가 SNS에 글도 썼습니다만은 저부터 일단 참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 그 후로 그 옥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당무에 일체의 당무에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한번 만나겠다는 약속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잡힌 일정 마치면 연락드리고 뵈야겠다라고 그분의 대리인에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제가 만남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터져서 참 안타깝고 제가 현재는 이제 혁신정책연구원장이라는 그 당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직 여부, 당직이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과거 이제 있었던 일을 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좀 살펴보고 개발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조국 원장님과의 인터뷰는 출감 이후에 정해진 일정이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을 양지드리면서 강민정 대변인 성비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조국 혁신당 지도부가 결국은 어제 총사퇴했거든요. 조국 혁신당 그동안 대처 일지를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법적 절차적으로만 대응했던 게 문제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사실관계 정리해서 해결된 지경이 아닌 게 됐기 때문에 지도부 총사퇴는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 정도 결정이라면 제 생각엔 조국 전 대표가 대책을 지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도부 총사퇴 정도 되면. 그리고 혹자는 이제 조국 전 대표 책임도 거론하거든요. 원래부터 조국임이었는데 얼씨구나 이때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서 마구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사안으로 조국 책임이 거론되는 걸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절차적으로는 수감돼 있던 조국 전 대표가 책임질 일이 없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조국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부담과 바람을 때로 불합리해도 받아 안는 게 정치의 본령이에요. 조국 지지자들은 억울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이 있으니까 조국 전 대표 본인은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건 여기까지 해놓고 이게 중요 순위라든가 또는 위기의 요인이라고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이 제법 오래된 거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올 4월이지 네네. 사건 자체는 작년 사건입니다. 소문이 다 나 있던 이야기들이죠. 네. 저도 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충 무마된 모양이구나, 해결된 모양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 대표의 이 출소와 맞물려서 시점을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시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